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료진도 그런 말을 해요. 그 병이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도대체 뭐 했냐. 이제 어떤 그 암 난치병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고 또 붙들고 매달려 있는 그 의료가 참 의료가 아니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진행되는 병을 막을 수가 없고 악화되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이 악화돼서 결국은 고통이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치료한다고 노력하다가 왜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병이 이렇게 악화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료진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 왜 그 병이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도대체 뭐 했냐. 이제 그래, 그 의료진들한테 정기적으로 내 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은 의문이 들죠. 속으로 화도 나고. 그래서 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병에 대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고 그러니까 참 황당한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게 되면 이미 현대의학적으로는 거의 불치입니다. 국민과 인류는 어떤 병이 오더라도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하다가 의료진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발전한 현대의학으로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병을 잘 고치고 지혜가 밝은 분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사람에게 차라리 자기가 안 하고 있으면 찾다가 용타는 데 찾다가 혹시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아예 단념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더 이상은 절대 방법이 없다. 히포크라테스는 참 의료인입니다.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연치유 중심의 의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참 의료인데 이제 화학적이고 수술이고 이런 인공 조작의 이런 요법들을 쓰는 것은 사람 몸이 더 축이 나지 절대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듯 하다가 다시 도져요. 그 다음에 더 악화되고. 그래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참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 듯 하지만 진정한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의료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또 알으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실천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병을 물리치고 또 120세 자연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나는 여기 있기 싫으니까 빨리 갈란다. 이래서 빨리 가는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러면 죽염도 먹지 말고 뜸도 뜨지 말고 인산이약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잘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명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선생은 음양오행 천문지리를 보고 사람의 오장육부를 꿰뚫어 보고 병을 고치기 때문에 실수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는 어떻습니까? 눈먼 말이 그냥 더듬어 보는 거예요. 더듬어 보고 이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는 기둥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때기 만지고는 부채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 만지고는 벽 같다 그러고, 안 보이니까 더듬는 거예요. 그 더듬수 논다고 하잖아요. 더듬 하다가 그냥 자기 생각난 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 지식은 꾀가 있고 얕고 영악하지만 그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하고 터득하고 갖고 있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발동해서 뭘 하려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지식은 걸림돌이 돼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의료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와서 경청하는 거니까 참의료를 깨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좀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못한 미흡한 부분들은 인산 선생님께서 쓰신, 그게 소위 천동설 의료를 지동설 의료로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된 책이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1986년 6월 15일 출간된 책입니다. 그 책은 제가 인산 선생을 기자로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5년 동안에 200자 원고지 3,000매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간한 것인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 이게 바로 지동설 의료에 관한 책이구나. 그래서 천동설의 의료를 지동설이 바로잡지 않습니까? 천동설 의료의 이 치료 효과의 한계를 지동설 의료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못 고친다 아무리 말해도 인산 선생은 고치는데 크게 어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원인은 풍신수길이라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신수길만 그때 제거했으면 이 임진난이 안 일어나냐, 전쟁이 안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북쪽에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 병자호란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의 주된 원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차적 원인이고 아주 주된 원인은 조선의 국방력 약화입니다. 같은 논리로요. 코로나19가 됐든 암이 됐든 여러분 몸의 국방력이 뭡니까? 면역력입니다. 자연 치유력이고 방어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데 암이 아니라 무슨 병인들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정상이면 절대 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다. 생기더라도 우리 몸이 해결합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 원인이 뭐라고 하는 이 지혜를 발동해서 근본 원인을 알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안심합니까?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전신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연치유 능력을 높이면, 면역력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NK세포, 그 자연사의 세포, 이건 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T인파구, 이런 것들은 병력입니다. 이 군대입니다. 우리 몸 안에 군경이 침략 세력들을 물리쳐서 평화를 되찾는 게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격 파괴 제거의 이 자연치유가 아니라 투병치료입니다. 이 참의료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다고 다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참의료의 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본초 전후편, 요 세 권의 책을 읽고 또 읽고 한 3번, 5번, 10번 정도 읽으시면 여러분은 참의료를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주겸을 먹어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해하고 뜸을 떠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저 곧 쓰러질 것 같죠? 바람이 날아갈 것 같고.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봄에도 1,100여 장을 이 쑥뜸을 떴어요. 인산 쑥뜸은 작게 뜨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크게 뜨기 때문에. 쑥뜸 그거 2-3장 뜨면요, 눈이 심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쑥 들어가요. 살이 쫙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2월 16일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52일 동안 1,000장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몇 시간씩 불고문을 당하는데 살이라는 살은 다 없어지고 가죽하고 뼈만 남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게, 뜸을 마무리하고 잘 먹기 시작하면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병으로 그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산성의 양대 치료법이 그 인산숙뜸 연구법이고, 또 하나는 주겸요법입니다. 주겸과 마늘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황오리가 들어가고, 이래서 그 인산성의 치료법이 그렇게 있고, 홍화씨도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의료의 묘방과 신약 이런 것들을 활용하되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옛날 이야기처럼 쭉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신약본초 전편입니다. 다른 의료 지식이 많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병못 고치는데. 참 의료의 지혜는 그 어느 정도 지혜를 터득하면 바로 실천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의료의 이론과 처방과 약과 그 체험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길잡이가 되고 이정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는 오늘 오셔가지고 내일 차 타고 돌아가실 때 참 의료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120세 자연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왜 4가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성소작지, 자기가 하는 일을 완성하는, 뭐든지 하면 그 일을 성공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죠. 그 다음에 묘관찰지, 내 관찰을 해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묘관찰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그거는 이제 종교적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런 지혜의 존재가 몸 안에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혜가, 밝은 지혜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게 평등성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방삼세를 털끝만한 거 하나도 자세하게 거울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성자들입니다. 그건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큰 둥근 거울 같은 그런 지혜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차피 그 성소작지 묘관찰지를 통해서, 성소작이라는 게 뭡니까? 치료를 하면 성공시킨다 이 말이죠. 그건 지혜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참의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또 여러분 가족에 닥쳐올 수 있는 어떤 그 암 난치병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산의학의 큰 강령 중에 하나가,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친다. 병 고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못 고친다고 나라를 원망하고 의료계를 원망하고 의사를 탓하고 할 필요 없이 제 병은 제가 고쳐라. 뭘로?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켜서. 그게 히포크라테스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 능력 위주로 된 참 의료가 그 병을 고치는 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또 제 집에서 여기저기 뭐 치료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고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뜸도 집에서 뜨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연기 잘 빠지는 거 좀 해놔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정말 좋은 약이냐?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입니다.
주겸이 뭡니까? 서해안 천일염을 원료로 한 소금 속에 독은 없애고 약은 증장시킨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주겸인데, 또 왜 부자 같은 걸 약으로 쓰려면 법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 게 자연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반드시 참의료를 가지고 그 참의료의 배에 타야 이 고해 바다를 잘 건너서 자기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 편안히 주무시고요. 또 내일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서로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